자,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시 문화관광 해설사 모익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원주 법천사지에 있던 지광국사 현묘탑, 지금 뭐 줄여서는 지광국사 탑 그렇게 하는데, 요 부재만, 전체는 못 오고 부재만 지금 31점이 돌아와서 지금 이곳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안내판에 좀 있기는 하지만은 원주 출신의 그 스님이셨던 해린 스님, 속성은 원씨고요.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지광이라는 시호를 받아서 지광국사로 불리게 된 스님인데, 그분이 이제 그 고려시대 문종 임금한테 굉장히 그 총애를 받아서 이제 그분이 왕의 스승인 왕사, 나라의 스승인 국사까지 이제 이렇게 지내신 분이세요.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그 문종 임금이 이제 이분의 사리, 그 다비를 해서 나온 사리를 모시는 부도탑을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의 행적을 적은 탑비까지 이제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게 1070년인데, 여기 있는 요 뒤에 있는 부재 지광국사탑하고 저기 지금 산자락 밑에 있는 탑비하고가 요게 그 만드는데 15년이나 걸린 걸로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제자리를 떠나게 된 사연은요, 사실 이거는 저희의 탑비 앞에 이 지광국사 탑이 바로 마주보고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초기에 이게 일본으로 반출이 됐습니다. 반출이 돼서 일본 오사카까지 갔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로서는 정말로 천만다행이다 싶은 내용이, 당시 우리나라를 관리하던 조선 총독부에서 그 물건은 조선 땅에 있어야 되지 일본에 건너가 있을 게 아니다 해가지고 환수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던 게 다시 우리나라 이제 그 서울로 돌아오게 됐는데, 제자리로 오지를 못하고 서울에서 여기저기 떠돌았습니다. 명동에 있다가 남산 밑에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저기 그 전시회 박람회 하는데도 옮겨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경복궁 뜰하게 이렇게 안치가 되어 있었는데, 해방이 되고 6.25 전쟁 때 폭탄에 맞아서 12,000조각으로 부서져 버렸어요. 그 부서진 게 그대로 방치가 돼 있다가 전쟁 끝난 다음에 한참이 지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경복궁 순시를 나가셨다가 그걸 보고 저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이제 그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그럼 그렇게 귀중한 거를 한번 복원해봐라 해서 이제 복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는요, 문화재 복원 기술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이제 그 중에 임현이라는 선생님이 이제 석조 유물에 대해서 이제 조예가 깊으셔서 그거를 복원을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복원하는 재료도 문제고 해서 파손돼서 완전히 없어진 거는 시멘트로 모양을 만들어서 또 붙이는 접착대도 시멘트를 사용을 해서 이제 다시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많이 이제 옮겨 다니다 보면은 또 많이 파손될 것 같아서 옮기지를 못해요, 그다음부터는. 심지어는 서울의 그 중앙박물관의 용산으로 이전을 하면서도 그거는 해체했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옮겨가질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원주에 있어야 되니까 환수를 하자 해서 이제 환수 운동 시작하고, 80년대에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 게, 그럴 게 아니고 이거를 완전히 해체하고 시멘트 부분을 제거하고 다시 석재로 깎아가지고 제 모양으로 복원하자,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벌써 한 7, 8년 전 얘기인데, 그래서 원 시멘트로 복원했던 그 탑이 대전에 있는 그 문화재연구소로 이제 이전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해체를 하고 시멘트 부분은 다 긁어내고 또 이렇게 돌로 새로 깎아서 결실된 부분을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 재작년에 완료가 됐는데, 그 중간에
복원이 완료되는 시점에 원주로 보내주겠다.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재작년에 못 왔어요. 그 이유는 지금 저 위에 남아있는 탑비도 훼손이 심하니까 그거를 보수를 하는 시점에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8월 1일 날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부재가 전체가 33개인데 실제 온 거는 31점이에요. 아쉽게도 가장 핵심이 되는 탑신석하고 옥계석은 오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알기로는 거기는 파손된 부분이 워낙 심해서 계속적인 이제 관찰과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나중에 조립하는 그 시점에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전체 모습을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완전히 조립을 했을 때 이제 전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탑 중에서도 보통은 3층 탑, 5층 탑 이렇게 홀수로 탑 층수를 헤아리는데 이 부분까지가 아랫부분을 받치는 기단석 요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요게 그 탑신부예요. 요게 탑신부고 요 위로는 상륜부다 해가지고 일종의 장식 부분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 거예요. 밑에, 그다음에 중간 탑신석, 그다음 상륜부 이렇게 여기까지가 전체가 기단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해서 언뜻 보면은 하나, 둘 여기까지 3층 기단으로 보기도 하고 여기서부터 밑에 하고 여기까지로 해서 2층 기단으로 보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이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이 왜 핵심이 된다고 그 얘기를 하냐 하면은 요 부분 맨 윗부분 한가운데에 그분의 사리를 모시는 사리공이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다가 그 사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거기 복작물하고 많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일본 갈 때까지만 해도 거기에 사리기가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조선총독부 명령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사리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일본에 가 있을 때 그 잠깐 있던 기간에 그게 좀 분실이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상세한 거는요 저쪽에 이제 사진 먼저 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1911년에 여기서 이제 그 반출이 된 모습인데 요게 이제 그 지금의 서울로 가져갔을 때 모습이에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그 사자상이 귀퉁이에 하나씩 있거든요. 요번에 사실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33점인데 이제 31점이 온 건데 여기만 해도 거의 이렇게 그 완벽한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중간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1930년대에 이제 촬영이 된 거라서 거의 변동이 없어요. 거의 변동이 없는데 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바로 요 탑신석 위에 그 사리공 안에 있던 사리기가 없어졌다 하는 게 이제 큰 사건이죠. 그 사리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그 부도나 이런 거 만들 때는 거기다가 만들게 된 연유 또 불경 황곤 이런 게 그 법식에 따라서 넣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없어져서 이게 이제 어떤 그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바로 이제 6.25 때 포탄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그 여러 조각으로 부서져 있던 이런 형태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보고서 요거를 한번 복원해 봐라.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아까 저쪽에 사자상도 네 기퉁이에 다 있었는데 지금 하나만 올려져 있죠? 예. 요런 상태라서 이거를 복원해 봐라 하니까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시멘트로 이렇게 경사진 부분은 구멍 뚫러서 철심 받고 또
비스듬하게 이렇게 붙어 있기가 어려우니까 거기는 시멘트를 접착제 삼아서 이제 복원을 하게 되는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복원을 결정하고 2016년부터 이제 저쪽에 대전에 있는 문화재연구소에서 이제 한층 한층 해체해 나가는 이제 이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탑신석 해체인데 요게 아까 보여드린 그 사리공이에요. 요 사리공인데 이때는 이미 여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비어있는 이런 상태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요 안에 몇 가지 석재가 보여요. 요거는 저쪽에 그 포탄에 맞아서 부서졌을 때 어느 위치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요 안에 그 보관이 돼 있었다 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보존 처리하고 복원하고 이제 요런 과정인데 요 사진을 보시면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 하얗게 그 새로 만들어 붙인 게 전혀 없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실된 부분, 요런 게 지금은 저기 그 새 돌로 깎아서 이렇게 붙여놨지만은 이건 없는 상태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요거는 시멘트 부분 이제 그 제거하는 이제 요런 광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옥계석도 이제 보존 처리를 한다고는 하는데 옥계석도 좀 훼손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밀하게 측정하고 기존에 있던 자료하고 비교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복원이 이제 끝나는 이런 부분입니다. 보존 처리라는 거는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시멘트로 만들어서 붙였던 부분을 지금 떼내는 이제 이런 작업이고, 이제 위에 있는 거는 돌로다 새로 깎아서 이렇게 맞추는 부분,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오랜 세월 동안 여기 그림이나 여기에 이제 먼지도 끼고 뭐 다른 이물질도 많아서 이제 그런 거 제거 작업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전에 있는 문화재연구소에서 원주에 보내기 위해서 이제 그 차량에 상차하는 과정이고, 요거는 원주에 도착해서 차량에서 이제 내리는 이런 과정입니다. 아주 포장도 꽁꽁 잘 돼 있고, 이 안에다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저 한가운데에 있는 이제 앙화라는 건데 아주 굉장히 조심조심 이렇게 도르래를 이용해서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하는 이런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부재들을 보면은요, 여기 있는 게 이제 지대석, 양쪽에 있는 지대석인데 요거 보는 요령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여기 보면은 이해하기 쉽게, 혼자서 봐도 이해하기 쉽게 이 부재가 어느 위치인가 하는 거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요것도 지대석이고 저쪽에도 이제 지대석인데, 근데 이쪽에 저쪽에 이제 상단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저거보다 조금 더 길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거는 아랫부분에 이렇게 네모를 만드는 하단이라 하고, 저거는 안쪽에다가 조금 높게 만드는 상단이에요. 그래서 지대석도 지금 정확하게는 2층으로 돼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여기에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이쪽 거죠. 저것까지도 사실은 지대석이에요. 요걸로 네모를 겹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그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만 해도 이제 문양 자체가 연꽃 문양이 거의 한 겹으로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고, 요게 완전히 합치면은 가운데가 조그만 이렇게 공간이 네모나게 생기는데 요거 다 붙여놓고 그 위에 요게 또 올라가서 이게 딱 붙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층 기단석 이제 요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조립을 한 다음에 저쪽 우석이 요 네 귀퉁이 쪽에 이렇게 물고서 길게 이렇게 있는데 전부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뻗게 되어 있습니다. 우석이라는 거는 일종의 받침목, 버팀발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거는요, 요 부분을 보면은요,
꼭 뭐 이렇게 이 시멘트 작업을 하고 겉에 이렇게 뭔가 벗겨져 나간 이런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지금 복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돌이 보면은 한 덩어리째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미세하게는 이렇게 결이 있어요. 그 결을 화재가 난다든지 강한 열을 받으면 그 결이 터져 버리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는 이런 형태로 벗겨져 나가는 게 있어서 이거는 세상에 무슨 방법을 써도 요거는 복원을 할 수가 없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기단석 상단, 요거 위에 올라가는 게 저 맨 앞에 있는 갑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층이니까 요게 밑에 깔리는 거겠죠? 밑에 깔리는 거고, 여기에 아까는 저쪽에 연꽃 문양 밑에 쪽으로 꽃잎이 향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뒤집어졌다 해서 뒤집어질 복자를 써서 복년, 위를 향하는 거는 하늘을 향했다 해서 악년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는 세 겹의 연꽃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에서 보시면은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한가운데가 좀 이렇게 좁게 돼 있죠. 요거 뭐 균형을 잘 못 맞춰서 저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커튼이에요. 커튼 형식이라서 이쪽으로 양쪽으로 벌리면은 커튼이 열리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당기면은 이게 닫히고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위에 올라가는 게 여기 지금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이 바로 요 한가운데 내귀퉁이에 있는 사자상, 저게 여기 옛날 사진에도 올라앉아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저게 사실은 여기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거는 여기 문화재연구소에서도 아직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제 그런 진행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눈여겨볼 거는 요거는 나중에 조립하면 못 봐요. 보면은 안쪽이 굉장히 거칠어요. 거칠고 이렇게 파놓은 흔적이 있는데 가로 세로 그냥 제멋대로 막 파놨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드느냐 하면은요. 이 위에 올라갈 돌이 약간이라도 여기에 기울다 싶으면은 미끄러져 내려갈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용으로 이런 식으로 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 위에 올라가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상층 기단석인데 이제 여기에는 여기 사면으로 돌아가면서 8장 이렇게 그림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요. 어떤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조각으로 파놓은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사람 둘이서 가마를 메고 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가마 안에 뭔가 사람처럼 보이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두 사람이 가마를 메고 가는데 저 뒤에도 또 뒤에서 가마 메는 사람이 또 2명이 더 있겠죠. 근데 가마 안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도 스님의 사리를 옮기는 걸 이운법회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을 이운법회의 행렬을 그 그림으로 조각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상이 제일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사리가 가고 양쪽 옆에 보시면은요 양쪽 다 구름 속에서 용이 솟아나는 용이 이렇게 있는 이런 그림을 조각을 해서 여기 반대편에도 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요거는 신선이죠. 이렇게 모자도 쓰고 했는데 구름을 타고 있으니까 이건 이미 신선인데 이쪽은 모자 형태로 보면은 남자 신선이고 저쪽엔 여자 신선이 표현이 돼 있어서 그거는 일종의 선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맨 뒤에는 이제 일종의 풍경인데 산 같은 이 문양을 이렇게 새겨 놓고서 이제 한가운데 이렇게 동굴로 보이는데 동굴 속에 있는 이제 수행승, 수도승 뭐 이런 식으로 짐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그림 한 장으로 보면은 행렬을 쭉 이어서 가는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 조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 그 갑석 위에 올라가고 그 뒤에 또 갑석이 또 하나 올라가요. 바로 요건데 이거는 재미있게도 위에 이렇게 주렴 형태, 그러니까 커튼, 요새도 커튼 위에다가 이렇게 짧은 커튼을 위에 그 커튼 거리 같은 거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이렇게 집에서도 다 걸죠. 그래서 요거 전체를 보면은 요거 놓고 저거 놓고 이걸 놓으면은 이게 전체가 가마 한 채의 형태가 되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 위에다가 요번에 도착을 한 이제 탑신석, 이제 그 스님의 사리를 모신 그거를 올려놓고 그 위에 옥계석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옥계석 위에는 올라가는 거 그 위부터는 상륜부라 그랬는데 상륜부의 제일 그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앙화라고 해서 이제 이런 꽃 문양 이런 게 이제 그 저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저쪽에 있는 이제 보륜이라든지 보계라든지 보주라든지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 앙화 위에 올라가는 게 요건데 요게 보륜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이름이 어렵다 이 정도 보시면은 안 되고 요 윗부분에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뭐 저기 그 수레바퀴 그런 형태의 그 요런 그 그림이 돌아가면서 8개가 조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인연법이랄까 뭐 이제 불교 이론을 기초로 해서 이제 바퀴가 조각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바퀴륜자 써서 보륜 그러고 요거 위에는 이제 요 보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일종의 덮개겠죠. 그래서 덮개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여기도 저쪽하고 마찬가지로 커튼에 이제 그 주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매듭 형태로 이렇게 그 쭉 돌아가면서 다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요 위에까지는 그냥 꽃 문양이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게 바로 이 보주예요. 이 보주가 이제 저 위에 올라앉게 되는데 불교의 상징 꽃이라는 이제 연꽃 형태 한가운데다가 구슬을 올려놓는 이런 형태. 근데 옛날 그 시절에 참 마음씀이 굉장히 섬세했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게 이게 구슬로 보거든요. 구슬로 보는데 혹시 구슬이 밖으로 굴러 떨어질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했는지 떨어지지 않게 사면에서 꽉 붙들고 있는 이렇게 이런 것까지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거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설명드릴 거는요.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저기 보이는 부분 요거를 지금 관람 오시는 분들은 이것처럼 완전히 변색이 되도록 할 수 없느냐 이렇게 하는데 물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문화재 복원하는 취지에 맞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한 거는 이렇게 새로 했습니다 보여주는 거고 지금 문화재 복원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은 문화재를 복원할 때는 새로 만든 거는 문화재가 될 수가 없어요. 원자재의 70% 이상을 다시 사용을 해야 문화재로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구분하는 이제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 돌은 원주에서 채취한 돌입니다. 이제 여기 그 원석은 이제 황해도 해주라든지 뭐 한 3군데 정도에서 이렇게 채취한 걸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복원한다고 북한에서 그쪽 돌 이렇게 채취해서 오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 권장사항에 의해서 지금 이 현묘탑이 있는 데가 법천사지니까 법천사지에서 반경 한 15km 이내에 있는 그 석재 중에 가장 좋은 거를 선정해서 쓴다 하는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제 원주 이쪽에 귀례면에서 채취한 석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그동안 이렇게 떼낸 시멘트 부분인데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 이렇게 철심 같은 게 이렇게 박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런 이제 철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녹이 많이 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넓은 부분이 이렇게 둥그렇게 가는 형태인데, 아까 저쪽에서 제가 이렇게 매듭 형태의 이런 문양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쪽 보개에서. 이 부분은요, 저 보개의 저 바깥쪽 부분, 저쪽에 붙어 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로 이 부분을 시멘트로 그나마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고정을 시킨 이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여기 가장 큰 시멘트 덩어리가 있는데, 이거는 저쪽에 지대석 중에 끝에서 두 번째에 한 중간이 이렇게 그 새돌로 채워진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떼낸 이런 부분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요거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게 다 시멘트련이 하는데, 사실은 요 안쪽에 있는 세 점은 진짜 돌입니다. 원래 현묘탑의 어느 조각인데, 파편인데, 그 파편의 정확한 위치를 몰라요. 탑신석하고 옥계석, 이 깨진 부분인데, 넓은 면적이 깨졌기 때문에 저거에 위에부터 깨진 부분에 위에 붙어 있었는지 밑에 붙어 있었는지 이거를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거를 어느 위치인지 못 찾으니까, 이제 예전에 시멘트로 복원할 때 어느 위치인지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탑신석에 사리공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넣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요거를 따로 요번에 복원할 때도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서 그냥 가지고 있다가 이제 요거하고 비교해서 보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전체적인 대략적인 내용이에요.